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다녀온 답사 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사패산과 도봉산입니다. 이번 사전답사 영상은 사패산 영상과 도봉산 영상 두 편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사패산 영상에서는 회룡사가 있는 회룡계곡길과 사패산 정상으로 가는 사패능선길을 주로 살펴보았고요. 도봉산 영상에서는 도봉산의 포대능선길과 Y계곡, 그리고 선인봉, 만장봉, 자운봉 및 신선대가 있는 도봉산 정상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도봉산 정상인 자운봉에서 사패산 정상에 이르는 지도이고요. 도봉산 정상과 사패산 정상에 오르는 주요 등산로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룡역을 출발하여 회룡계곡길과 사패능선길을 통해 사패산 정상에 오르는 길을 표시하였고요. 사패산 정상에서 포대능선길과 Y계곡을 지나 도봉산 정상인 자운봉으로 가는 길을 표시하였습니다. 사패산, 도봉산 사전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봉산과 사패산의 들머리들 중의 한 곳인 회룡계곡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철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의 환승역인 회룡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회룡역에서 나와 도봉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올라가시면 신흥로와 만나는 사거리가 나오고요.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면 회룡사 입구 130m를 표기한 둘레길 이정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회룡사 입구 방향으로 약 130여 미터를 이동하시면 회룡사 입구 사거리 교통표지판이 보이고요. 이곳에서 회룡사와 호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셔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호원초등학교를 지나 계속 직진하시면 도로 왼쪽으로 회룡계곡에서 흘러오는 회룡천이 보이고요. 도로 오른쪽에는 회화나무집이라는 가게 앞에 수령 약 420년 된 보호수도 보입니다. 보호수를 지나 회룡천을 따라 계속 올라가시면 도봉산과 사패산의 들머리인 회룡탐방지원센터가 나옵니다. 회룡탐방지원센터는 회룡역에서 1.2km의 거리이고요.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쪽의 회룡 1교를 건너 회룡천을 건너갑니다. 회룡 1교를 건너면 도로는 회룡천의 왼쪽에 위치하고요. 회룡 탐방지원센터에서 약 0.2km를 올라가시면 도로 왼쪽으로 북한산 둘레길 보루길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보루길 갈림길을 지나 약 300여 미터를 더 올라가시면 회룡천을 건너는 또 다른 다리를 건너게 되고요. 회룡천을 건너며 왼쪽으로 바라본 회룡계곡의 모습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회룡사와 석굴암으로 갈리는 삼거리가 나오고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회룡 탐방지원센터에서 0.5km를 올라왔고요. 회룡사가 0.4km, 사패능선이 1.9km, 사패산이 3.1km의 거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회룡사와 김구선생 암강문의 안내문입니다. 삼거리의 회룡사 방향 도로 왼쪽에 있는 회룡샘입니다. 회룡샘은 수질이 괜찮은지 응용이 가능한가 봅니다.
회룡샘을 지나 도로를 따라 조금만 올라가시면 다시 회룡천을 건너는 다리가 나오고요. 다리를 건너 경사가 급해진 도로를 따라 조금만 올라가시면 회룡계곡의 회룡폭포가 나옵니다. 회룡폭포의 모습입니다. 회룡폭포를 지나 도로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시면 도로 오른쪽 계곡 건너로 범골능선 아래쪽에 자리한 회룡사가 보입니다. 회룡사 경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화당 건물 앞에 넓은 마당이 있고요. 안쪽으로 대웅전 건물이 보입니다. 설화당 건물 앞쪽에 있는 범종각 건물입니다. 대웅전으로 가는 길에 세워져 있는 관음보살상의 모습입니다. 대웅전과 극락보전 앞에 세워져 있는 석탑입니다.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대웅전과 극락보전 건물 사이에는 삼성각도 보입니다. 극락보전의 모습입니다. 범종각 건물 아래쪽에 있는 석조의 모습입니다. 회룡사 경내를 한 번 더 둘러보며 회룡사 경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룡계곡과 회룡사 돌담의 모습입니다. 회룡사 앞쪽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회룡 탐방지원센터에서 0.9km의 거리이고요. 사패능선이 1.5km, 사패산이 2.7km의 거리입니다. 회룡사 입구에 세워져 있는 자연관찰로 안내판입니다.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회룡사까지이고요. 진정한 회룡계곡 등산로는 회룡사 앞 여기서부터입니다. 회룡사 앞에서 등산로에 접어들면 등산로의 약 500여 미터의 거리를 자연관찰로란 이름으로 각종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벤치가 설치된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벤치가 설치된 두 번째 쉼터를 지나면 바로 위쪽에 계곡을 건너는 데크다리가 나오고요. 데크다리를 건너면 다리 건너편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회룡사에서 0.5km 올라왔고요. 사패능선이 1.0km, 사패산이 2.2km 남았습니다. 사패능선 1.0km를 표기한 이정표를 지나면 짧은 오르막 계단길이 이어지고요. 짧은 오르막 계단길을 오르면 회룡계곡에 합류하는 지천을 건너가게 됩니다. 지천을 건너면 조금 경사가 있는 돌계단길과 침목계단길이 회룡계곡 오른쪽으로 이어집니다. 경사진 돌계단길과 침목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아래쪽으로 다시 계곡물을 건너는 데크다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 데크다리를 건너면 돌길로 된 숲길이 잠시 이어집니다. 돌길로 된 숲길의 모습입니다. 돌길로 된 숲길을 지나면 계곡과 등산로가 거의 붙어버린 등산로가 이어지고요.
계곡물과 붙었던 등산로를 지나면 등산로 위쪽으로 계곡물을 건너는 세 번째 데크다리가 나옵니다. 세 번째 데크다리를 건너면 잘 정비된 돌길의 등산로가 한동안 이어지고요. 잘 정비된 돌길을 다 지나가시면 돌길 앞쪽으로 철계단길이 나옵니다. 철계단길을 올라갑니다. 철계단길을 올라서시면 계곡물의 오른쪽 위쪽을 따라 길고 평탄한 철계단길이 이어집니다. 길고 평탄한 철계단길을 지나서도 철계단길은 한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긴 철계단길을 오르며 회룡사의 연역에 관하여 잠시 이야기하며 올라가겠습니다. 회룡사 연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는 것 같고요. 절의 창건과 관련하여 신라 때 창건되었다는 설과 조선 초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라 때 창건설은 신라 문무왕 1년인 681년에 의상대사가 법성사란 사찰을 창건하고 여러 번의 중창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설이고요. 조선 초 창건설은 회룡사란 사찰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회룡사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 사찰로 본명이 자초인 무학대사와 이성계는 조선 건국 이전에 이곳에서 3년간 함께 수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정계로 나간 뒤에는 자초 홀로 남아 사찰을 중건하였다고 하고요. 그 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왕이 되어 이곳에 찾아오자 절 이름을 현재의 회룡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회룡사의 회자는 돌아올 회자이고 용자는 용용자로 용용자는 임금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일설에는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나 함흥에 머물다가 태종 3년인 1403년에 도성으로 환궁한 이성계가 이곳에서 수도하던 자초를 찾아오자 자초는 회란용가라 하면서 기뻐하였는데 절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합니다. 긴 철계단길이 거의 끝나갑니다. 철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다시 계곡물을 건너는 철계단 다리가 이어집니다. 계곡물을 건너는 네 번째 다리이고요. 다리를 건너면 넓은 휴게 장소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의 휴게 장소를 지나면 사패능선까지 가파른 깔딱고개가 이어지니 충분히 쉬었다 올라가십시오. 넓은 휴게 장소를 지나 사패능선으로 올라가는 돌계단길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제법 경사진 돌계단길로 시작이 되고요. 돌계단길은 점점 경사가 가팔라집니다. 길이도 제법 기니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쉬엄쉬엄 꾸준히 올라가십시오. 가파른 돌계단길을 계속 올라가시면 더욱 가팔라진 돌계단길에 철봉이 설치된 돌계단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이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회룡계곡길의 깔딱고개입니다. 깔딱고개를 오를 즈음에는 정말로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숨이 깔딱깔딱하니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쉬시면서 체력에 맞게 안전한 산행을 하십시오. 점점 경사가 급해지는 회룡계곡 깔딱고개 돌계단길의 모습입니다.
가파르고 긴 깔딱고개 돌계단길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깔딱고개를 다 올라가시면 네 방향으로 갈라지는 회룡사거리 갈림길 사거리가 나옵니다. 회룡사거리 갈림길 사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회룡사거리 갈림길 사거리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앞쪽으로 계속 내려가시면 송추 계곡길이고요. 송추 주차장으로 이어집니다. 왼쪽 길은 도봉산 정상엔 자운봉으로 이어진 포대능선길이고요. 자운봉까지 1.3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길은 사패산 정상으로 이어진 사패능선길이고요. 사패산이 1.2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사패산 정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포대능선에서 바라본 사패산 쪽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회룡사를 지나 범골능선 아래쪽의 회룡계곡길을 통해 회룡사거리까지 올라왔고요. 회룡바위를 거쳐 사패산 정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회룡사거리를 지나 회룡바위로 이동하겠습니다. 회룡사거리에서 회룡바위까지는 약 400여 미터의 거리이고요. 자그마한 봉우리 서너 개를 지나가는데 등산로는 봉우리들 위쪽을 지나는 등산로도 있고요. 봉우리들의 왼쪽 아래쪽을 지나는 등산로도 있습니다. 어느 쪽 등산로로 가셔도 모두 회룡바위를 거쳐 사패산 정상으로 이어지고요. 능선길을 약 300여 미터 이동하시면 사패산 0.9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패산 0.9km를 표기한 이정표를 지나 약 100여 미터를 더 가시면 능선길의 오른쪽으로 회룡바위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잘 보이지만 숲이 우거진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보이지 않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사패산 0.9km를 표기한 이정표를 지나 능선길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시면 별 어려움 없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회룡바위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회룡바위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회룡바위 아래쪽으로 넓은 바위가 있고요. 회룡바위 아래쪽의 넓은 바위에 도착하시면 앞쪽으로 도봉산의 포대능선과 도봉주능선 그리고 오봉능선과 송추 남능선까지 조망이 됩니다. 회룡바위 아래쪽에서 바라본 도봉산의 경치입니다. 회룡사거리에서 포대 정상으로 뻗어 올라간 포대능선이 보이고요. 포대능선의 뒤쪽으로 도봉주능선과 송추 남능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룡사거리의 오른쪽으로는 사패능선의 자그마한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회룡바위를 지나 사패산 정상 방향으로 능선길을 약 200여 미터 이동하시면 범골능선의 성불사나 호암사 방향으로 내려가는 갈림길 삼거리가 나옵니다. 사패산이 0.6km 남았고요. 자운봉은 2.9km로 멀어졌습니다. 범골능선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 사패산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범골능선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면 평탄한 능선길이 한동안 이어지고요. 평탄한 능선길을 지나면 잠시 오르막 능선길이 나왔다가 짧은 오르막 능선길을 다 오르면 바로 내려가는 능선길로 이어집니다.
내려가는 능선길의 아래쪽에는 침목으로 된 침목 계단길이 이어지고요. 내려가는 침목 계단길의 오른쪽 길로 내려가 보시면 사패산 정상과 갓바위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바위가 나옵니다. 조망바위에서 바라본 거대한 바위 암봉으로 이루어진 사패산 정상과 갓바위의 모습입니다. 조망바위에서 내려와 침목 계단길을 내려갑니다. 침목 계단길을 다 내려가시면 원각사로 내려가는 갈림길 삼거리가 나오고요. 사패산 0.25km와 자운봉 3.1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데 앞쪽의 이정표들과 거리를 비교하면 거리 표기 숫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침목 계단길 아래쪽의 원각사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 사패산 정상으로 이동합니다. 원각사 갈림길 삼거리에서 사패산 정상으로 가는 능선길은 계속해서 오르막 능선길이고요. 두 번의 철봉길을 오르시면 긴 돌계단길이 이어집니다. 긴 돌계단길을 올라갑니다. 긴 돌계단길이 끝나면 잠시 멍석길이 이어지고요. 멍석길 위쪽으로 두 번째 돌계단길이 짤막하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돌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안골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삼거리 갈림길이 나오고요. 자운봉이 3.5km, 사패산이 0.15km로 표기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각사 갈림길 삼거리에서 자운봉을 기준으로 하면 400m를 올라왔고요. 사패산을 기준으로 하면 100m를 올라왔습니다. 안골 입구 갈림길 삼거리에서 사패산 정상까지는 이와 같은 바위 암릉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패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위 암릉길의 모습입니다. 바위 암릉길에는 철봉이 설치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철봉이 설치된 바위 암릉길을 지나 사패산 정상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해발 552m 높이의 사패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사패산 정상석의 모습입니다. 사패산 정상의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사패산 정상에서 바라본 도봉산과 북한산의 경치입니다. 바로 앞쪽으로 사패능선과 송추 북능선이 보이고요. 잠시 후에 지나갈 포대능선도 보입니다. 도봉산의 왼쪽으로는 저 멀리 불암산과 수락산이 조망이 됩니다. 도봉산 정상으로 뻗어 올라간 포대능선의 오른쪽으로는 도봉주능선의 모습이 보이고요. 도봉주능선의 오른쪽으로는 오봉과 여성봉을 지나 송추 계곡으로 뻗어내린 송추 남능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송추 남능선 너머로는 북한산의 상장능선이 보이고요. 상장능선 너머로는 북한산의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도 보입니다. 이상으로 사패산, 도봉산 사전답사의 사패산 사전답사를 마치고 도봉산 포대능선과 Y계곡 사전답사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